안녕하세요. 요순장입니다. 오늘은 원격 진료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테마주이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산업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20년 정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인프라나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면에서 이해관계자들 충돌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외국에는 이미 시행을 하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의료진료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도 의료 빅데이터, 인工지능, 무궁무진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지금 보는 화면은 텔레닥이라는 이제 나스닥 회사입니다. 상장. 그 원격 치료 관련해서 미국에 유일하게 상장된 스타트업인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주가도 올라가고. 근데 아직은 적자죠. 아직 런칭한 지가 짧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아직 근데 주가는 굉장히 잘 나가는 텔레닥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지금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철벽 규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도 좋고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진행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안방에서 치료 처방을 하는 뉴 헬스케어 시대가 눈앞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원격 치료 관련 주식 중에 인성정보라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인성정보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실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미국 진출을 해 있습니다. 여기 군인공제랑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을 보더라도 퇴역 군인들, 뭐 베트남 전에 한국 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콜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케어를 하고 그리고 심전도라든지 혈당 관련해서 성질환자들이 많겠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서버로 저장이 되고 병원에서는 적절하게 진료를 하는 거죠. 처방을 내리고 이런 쪽에서는 좀 개방적인 나라라서 그런지 약이라든지 이런 게 택배로 가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G LTE, 5, 요즘 5G 때문에 투자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디바이스 없이 바로 병원으로 서버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시장 규모를 보면 여기 시장 규모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20년 정도 준비는 20년 정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근데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죠. 동남아에서도 합법적인 거고.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어떤 섹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20년 동안 불법이었는데 이게 합법화된다 그러면 그 시장 규모나 그 관련된 주식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제 원격 의료 흐름도를 보면 이게 측정, 센싱 과정이 필요하죠. 집에서 환자들이 혈당이나 혈압, 심전도 이런 거를 어떤 음식을 먹는 이런 내용들이 정보가 취합이 돼서 전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걸 보고 처방을 내리고 약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휴대폰이나 PC로 아니면 이제 가정용 카메라 이런 쪽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이게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우리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보면 케이블 TV 게이트웨이가 있죠. 셋탑 박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를 보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게이트웨이가 단가가 좀 셉니다. 수십만 원. LG전자, 뭐 삼성전자 뭐 허가를 받았고 대기업 쪽에서는 이 비트 컴퓨터가 게이트웨이 허가를 받았죠. 허가 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획처나 이런 쪽에서 게이트웨이 쪽이 디바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만드는 회사가 주가 상승률이 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들이 이제 서버나 뭐 클라우드나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겠죠. 이때 분석을 하는데 어려인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여기 가미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 이제 처방, 특히 약을 처방한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약이 이제 택배로 가고 자판기에서 약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직접 방문을 해야 되죠. 처방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서들, 처방전이나 뭐 진단서 이런 내용들, 보험 관련된 뭐 실손보험 청구한다든지 할 때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는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돼서 전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선 게이트웨이라는 디바이스를 기억하시고 여기는 비트컴퓨터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구성을 보시면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첫 번째 게이트웨이죠. 게이트웨이고 그다음에 혈압, 혈당 이렇게 재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뭐 체성분, 그다음에 밴드, 목걸이형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뭐 심박수를 재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고 기타 뭐 시약, 바이오 센서, 통신 장치 이런 쪽이 하드웨어 쪽이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비트 컴퓨터가 정식적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어플로 제공이 되겠죠. 뭐 개인정보라든지 영양관리 정보, 그 다음에 병원 기록, 그런 내용들. 병원 기록, 진단, 적으로 저장되는 진료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유비케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독보적이죠. 그런 내용들이고, 유비케어는 나중에 지금은 이제 녹십자 홀딩스 계열이죠.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쪽이 굉장히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진단 서비스. 이 체외 진단, 유전자 뭐 분석 서비스 이런 게 우리 진단 키트에 보면 시젠이나 EDGC 그런 쪽도 이런 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건강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기억할 거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이제 병원 기록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하나씩 보죠. 그래서 원격 제로 관련 정부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이죠. 예, 동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근데 이제 큰 병원에 갈 때 시골에서 이제 군인들, 그다음에 선원들, 그다음에 노약자들, 만성질환 이런 분들의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포스터로 보면 이게 교통비, 뭐 식비, 기타 이제 비용, 사회적 비용들이 수천억에 특정을 안 했지만 수천억에 달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가정에 어떤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통신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인성정보인데 인성정보 하이케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장치를 가지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확장된 개념인데 딥스킨이라고 피부 관리 여자들 피부의 어떤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피부과를 보내면 그 관련된 솔루션이 나와요. 화장품 거기에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 나올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근데 이제 하이케어는 이게 인성정보는 미국이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FDA 허가를 받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죠. 영상을 하나 보면 이 디바이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고 환자들 집에서 직접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장치를 가지고 가정에서 측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송이 되는 거죠. 혈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들이 병원으로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 컴퓨터가 대장인데 지금 사업 영역이 의료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헬스 사업부, 원격 의료 시스템 바로 나와 있죠.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이다. 공공보건 의료 사업부. 비트 컴퓨터는 여기에 특화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한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있죠. 특화된 장치들. 그런 내용이다. 구축 실적도 국공립, 민간병원,
시설, 기관, 그 다음에 보건 건설회사, 해외도 있고, 이렇게 레퍼런스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인성정보 보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IoT 관련해서 그 헬스케어 장비를 수출하는 공동 이태리 미국 보훈처, 특히 이제 미국 보훈처, 여기 이제 수출했죠. 그래서 국내에서 허가 과정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실제 이 시장이 코로나 이후 열렸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을 진출한 인성정보 이쪽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중에 이지케어 텍이라고 있습니다. 이지케어 텍. 이게 서울대 병원이 대주주죠. 서울대 병원, 그러니까 대형 병원의 SI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대형 병원에서도 예전에 수작업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전환해서 뭐 진단서, 기타 의료 장비, 화상회의 그런 솔루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도 국내 구축 34군데, 국내 운영 36개, 국외 운영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의료 기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의료 관료라 그러죠.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만일 컨택을 한다 그러면 아마 서울대병원이랑 상경되기 때문에 여기서 컨택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지케어텍도 주가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테마를 타면 주가가 상당히 크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비트컴퓨터 기사인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를 지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셋탑박스 집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의료 정보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이고 단가가 세다. 비트컴퓨터에서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인성정보는 미국 FDA 인증입니다. 오기 어렵지. 또 아까 말했던 여기 이제 하이케어라고 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이죠.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텔레닥이라고 미국 회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 텔레닥 IPO 성공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있고, 굉장히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CNN 머니에서 나온 건데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응급 상황이 아닐 때 일반적인 어떤 진료를 받을 때 여기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패밀리 프랙티스라고 이게 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진료를 받는 문진 이런 형태인데 이게 보스턴이 66일을 기다리면 신청하고 2달을 기다려야 패밀리 프랙티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이 짧은 게 5일입니다. 20일, 한 20일, 뭐 30일 걸리는 거죠. 그 정도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아직은 열악하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어떤 의료 관련한 상황이 그대로 여실히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에서도 공화당에서도 예전에 민주당에서 오바마 케어로 관련 주식이 불떴지만 여기도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쪽 지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일이면 우리나라는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는 이 회사는 이제 DNA 침을 택배로 보내면 그 DNA 염기 서열 그래서 자기 DNA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하는 거죠. 유전적으로 뭐 위가 안 좋아서 위암이 걸릴 확률이 많다. 아니면 뭐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미국 업체. 우리나라는 시젠이나 그리고 EDGC도 요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죠.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중국 쪽은 좀 재밌는 게 중국 전역에 무인 AI 진료소를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문진을 받죠.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인공지능 의사가 상담을 하는 거고, 혈압이나 기타 뭐 응답을 하면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처방전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그 자판기인데 약입니다. 약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핑한 굿닥터라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간판이 핑한 하오이시형이라고 되어 있죠. 핑한 하오이시형. 핑한 하오이시형이라고, 이 회사가 아까 텔레닥처럼 홍콩 증시 상장됐는데 비즈니스 너무 좋아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여기에 보면 텔레닥이라고, 이 회사 여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급락을 했던 시점인데 주가가 75달러에서 175달러, 180달러까지 갔어요. 그런 폭등을 했죠. 지금은 조금 덜해지고 있죠.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좀 좋다고 하니까 코로나 테메주로 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보정을 받더라도 산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비케어. 유비케어는 그 EMR, 전자진료 차트,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죠. 녹십자 헬스케어에서 샀을 거예요. 이게 스틱 인베스트가 인수했다가 다시 녹십자 헬스케어로 하면 녹십자 계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프트센. 이게 이제 뭐 인공지능, AI, 뭐 빅데이터 이런 쪽인데 대주주가 바뀌었죠. 대주주가 바뀌었고 원격 진료 관련된 솔루션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대주주가 중국배로 바뀌었고, 홍콩 사모펀드 같은데 임원들도 중국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 쪽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핑한 굿닥트입니다. 핑한 굿닥트 관련된 주식 급등을 했죠. 폭등을 했다. 이게 중국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가 없죠. 공산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간 어떤 과정이 없이 하드웨어나 이런 3차 산업 뭐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4차 산업으로 갔기 때문에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중국 위챗을 보면, 지금 핑한코탁트 어플을 보면 이 홈페이지인데 이런 어플로 되어 있습니다. 어플로 보면 의사들이 이제 상담을 하려고 기다리고, 사용자들은 실제 상담을 신청을 합니다. 돈을 내고 20위안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댓글도 달고 평판도 달고 그런 내용. 그래서 그게 이제 처방전 같은 것도 바로 전자적으로 주고 그것으로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핑거굿닥트 관련된 영상인데, 인공지능에서 이런 측정을 하고, 이게 말했던 아까 AI 진료소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고, 이 인공지능 의사입니다. 상담을 하고 이제 혈압 같은 거 재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바로 들어가서 처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게 조만간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링MD라는 싱가포르 원격 진료 이용 절차인데,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정상을 입력을 하면 의료진에게 관련 정보가 가고 실제로 원격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인도, 태국 82국에 사용을 하고, 온라인으로 의사 소견서, 의료 문서도 발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보험 관련돼서도 뭐 진단서나 뭐 그런 내용도 발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 들어가죠. 블록체인 기술. 보안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원격 진료 기술, 홀로 상담을 하고, 원거리 의사, 한국 의사. 그러니까 이거가 제 생각인데, 한국 의사, 영어를 잘하는 한국 의사가 미국 환자를 상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있으면 한국 의사, 정형외과 의사가 중국의 환자들을 미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나올 수 있죠. 진단서 업무 기록지 등이 송수신이 된다.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된다. 데이터 수집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전송은 홈 게이트웨이, 아까 말했던 게이트웨이 셋탑박스죠.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저장은 클라우드나 이런 데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단서 처방전 나오면 약은 온라인 배송이나 뭐 자판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20년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스타트하면 엄청난 수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기반 기술 잘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보기 전에 정리를 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게 이제 비대면 컨택트 관련해서 성장성이 큰 섹터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합법적이고 큰 시장이 열립니다. 시장이 열리고 있죠. 우리는 2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스타트를 못하고 있죠. 스타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기회를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법과정 여론 수렴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이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죠. 뉴딜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5G와 연결이 돼서도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가능성, 이 혜택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입법화가 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이 지금 18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해원 빼고는 다 할 수 있죠.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비트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장주죠. 대장주.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쪽이 점진적이고 그리고 일선정보는 미국, 미국이 진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은 서울대병원, 병원 SI, 그 다음에 소프트센은 대주주가 홍콩제다. 중국 진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비케어는 목십자 계열사로 편이 됐죠. 그리고 케어랩스라고 있습니다. 케어랩스는 뚝딱이라고 가까운 성형 병원 찾고 평가 하는 어플인데 이게 이제 녹십자 관련된 펀드에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펀드 인수 여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가 거의 상한가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고점을 뚫어버렸죠. 뚫어버리고 거래량도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녹십자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큰 상승. 여기서 실제 입법화 되고 이러면 어떤 식으로 갈지, 이게 이제 여기가 뭐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죠.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은 상당 이후에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원격으로 관련해서 좀 오르고 있죠. 장기 입평이 이런 모양인데 나중에 덜 올릴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히트컴퓨터는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거래량도 폭발적이고 주가도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멀리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 정고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쪽 정고점은 급등을 했고, 그래서 거래량도 이쪽 부분에 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컴퓨터가 대장이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등락이 있겠지만 굉장히 크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성정보도 비슷하죠. 근데 인성정보는 좀 매물대가 앞에 좀 큰 게 있죠. 큰 게 있는데 이쪽 매물대 지금은 여기 와 있고, 이 정도고. 그래서 이쪽 매물대가 좀 크다는 거. 거래량은 저골 거래량이 나오죠. 근데 이쪽 매물대가 조금 크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FDA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센도 여기도 매물대가 심상치 않죠. 거래량이나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점 한참 남았죠. 아직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거래량 보면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프트센이 대주주 변경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식은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포스트 코로나로 원격 가 이게 투자적 상승할 수 있는 테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입법이죠. 국회 입법이. 이게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일 것도 아니고, 의료계 쪽이랑 올해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20년 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20년 토론을 했고, 지금 의사들도 코로나 환자를 접하고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긍정적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주로 이제 기저질환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노약자들, 만성질환, 이런 분들이 병원에 많이 가죠. 실제 단순 감기나 젊은 층은 많이 간다기보다 계속해서 가야 되는, 이런 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각 가정에 디바이스를 세팅을 해야 되죠. 이 비용이 좀 크게 걸지 않을까. 만일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잡아보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기 힘들겠죠. 시골이나 이런 게. 이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담을 무료로 하고 다른 방안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나 가정용 인터넷 쓰면 셋탑박스 가격은 통신료에 포함이 되어 있듯이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의료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그 다음에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까지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기술로는 우리나라가 5G 처음 세계 최초 상용화 5G, 그 다음에 4차 산업, 그 다음에 IoT, 뭐 AI,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이 다 망라되는 집합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관련된 종목들이 아까 말했던 그 다음에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등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이 두고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빅데이터 원격 의료 관련해서 여기까지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 우리 의료 한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입법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바로 뻗어나는 해외 영업에 집중을 해도 큰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충분히 접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포스트 코로나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